최근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30평대 아파트의 수요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네, 맞습니다. 약간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약간 1인 가구 많이 늘어나면서 결혼도 안 하고 하면서 이런 얘기도 있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네. 다른 쪽으로 좀 해석하는데요. 네. 주택가격이 너무 비싸서 그렇습니다. 아, 지금 제가 주위에 젊은 분들, 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연봉하고 이렇게 대화도 해보고, 뭐 자문도 해보고, 이 금액 대비 강남의 집값을 계산해 보면 못 사요. 대기업 부부가 7년 동안 일해도 못 삽니다. 계산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단가를 낮추면 살 수 있죠. 그게 25평이 되는 거예요. 금액과 자기가 버는 돈에 소득 원리금 계산하고 그걸 맞춰보니까 25평이 안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요들이 25평을 넘어가고 있고 실제로 건설 회사들도 요새 27평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 27평이요? 네. 오, 약간 새로운 개념. 32평의 느낌이 나는 거예요. 공간을 잘 뽑아가지고. 나고 가격은 32평보다 훨씬 저렴하잖아요. 그렇겠네요. 이런 패턴을 우리가 유지하고 그렇게 말씀 주신 대로 국평의 개념이 자녀도 적잖아요. 그러니까 방 4개래야 32평 가고 이렇잖아요. 그런 개념이 방 3개 분위기로 바뀌는 거고 방 4개라 할지라도 27평도 가능하거든요. 또 이런 패턴으로 돼가지고 국평의 개념이 25평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 추세는 주택시장의 가격이 조정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그럴 수밖에 없다. 암만 소득분포를 봐도 32평 쉽게 사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젊은 분들이. 그러면 이미 기성세대는 많이 정리가 된 상태고, 그렇죠? 그러면 수요는 제한적이니까, 그러면 25평 수요는 금액 대비 가능하지만 30평 넘어가려면 그만큼 자산이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분위기상 뭐 임금 인상도 녹록지 않고, 다 볼 때, 말씀대로 25평이 국평으로 되고, 27평이라는 단어들이 이제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국민 평형이 이제 뭐 84제곱미터? 대략 한 30 몇 평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인데 이 수요가 이제 점점 줄어들 것이다. 아무래도 뭐 1인 가구 비중 높아지고 하면서 그런 의견이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것도 동의하지 않아요, 전. 아. 평형대로 구별하는 거. 한때는 뭐냐면, 뭐 대형 평수가 좋다. 또 한때는 30평대가 좋다. 뭐 20평대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1인 가구라도 30평에 살 수 있거든요. 뭐 재택근무하면 한쪽엔 사무실, 한쪽엔 뭐 서재.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사용하는 면적도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가구 수가 뭐 세대 수가 줄고 1인 가구가 증가한다고 30평대는 끝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30평대 아파트가 많이 빠져요. 그럼 사셔라. 그래서 가격이 전 중요해 보이지. only price입니다. 저는 뭐 그게 예를 들면 지금 뭐 20평대가 쉽게 말해서 가격이 안 빠져요. 그럼 투자로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을 보고 접근하시고 이런 평형대나 이런 것들은 언제나 선호기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선호가 왜 바뀌냐면 사람의 마음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된 선호는 없어요. 그래서 유행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 유행에 투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유행에 투자하면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지금 최근에 어떤 거 있습니까? 뭐 이렇게 과일 껴서 먹는 거 있잖아요. 탕후루 막 유행된다고 그래서 탕후루 앞으로는 탕후루 계속 먹을 거야. 탕후루가 이거야. 앞으로 계속 수요도 증가하고 그래서 탕후루 가게 차렸어. 투자했어요. 지금 탕후루 어떻습니까? 지금 다 문 닫고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행이나 그런 선호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요. 변하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럼 오히려 그런 거 하시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유행 진짜, 예를 들어서 안 타는 거. 그런 거에 관심을.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실 때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마존을 만든 제프 베조스 있잖아요. 제프 베조스가 엄청 사실 온라인 서점에서, 아마존이라는 거대한, 회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물어본대요. 궁금하죠. 뭐냐면, 향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질까요? 그러면 제프 베조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몰라요. 자기는 변화에 관심이 없다. 나는 변하지 않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멋있는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갖지 마시고요. 변하지 않는 것에 관심을, 변화하는 것에 관심 갖다 보면 쉽게 말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에 오히려 더 관심 가지시라. 그래서 제프 베조스는 변하지 않는 거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뭐냐면 10년이 돼도 사람들은 싼 가격을 원할 거야. 그리고 더 빠른 배송을 원할 거야. 이건 10년 후에도 내가 볼 때 안 바뀔 거야. 난 여기에만 집중했어. 그쵸. 네. 10년 후에 사람들은, 베조스, 나 비싼 가격 좋아해요. 이런 사람이 나올까요? 베조스, 나 천천히 배송해줘. 쿠팡한테, 나 빨리 배송해주지 마. 나 천천히 배송해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쿠팡도 거기에 투자했고, 아마존도 거기에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들에 앞서서 이런 선호나 유행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관심을 좀 덜 가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막 요즘 뭐 병세권, 막 역세권, 교세권, 맨날 말 새로 만들잖아요. 사실 제가 그 말 만드는 사람 사기꾼이라고 생각해요. 유행을 해서 거기에 하자는 거, 아니, 그거 바뀐다고요. 이제 노령 세대는 훨씬 더 건강하고요. 훨씬 더 이동거리가 많아질 거예요. 굳이 병원 옆에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무슨 병세권에 살아요. 그쵸?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70, 80대가 그냥 훨씬 더 건강할 거 아니에요. 훨씬 더 이동거리도 많아지고. 그럼 굳이 병원 옆에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왜 병세권이 좋다는 거예요? 지금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30평 아파트 시대가 끝났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아파트 평수는 시대에 따라서 변한다고 봐요. 과거에는 이제 30평 아파트가 국면평형 그래가지고 가장 인기가 좋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재건축하면 30평 그 이상을 분양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 분양 평수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우리가 대가족이었어요. 뭐 식구들이 좀 많아져 5식구, 4식구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은 출산율도 거의 없잖아요. 네. 2씩 살다든가 또 출산을 하더라도 1명 정도 낳는 게 전부기 때문에 30평은 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라서 평수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30평이 대세다 그러는데, 그러한 평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20평, 25평 이런 것들이 더 인기가 있지 않겠느냐. 30평, 40평 가지고 2명이 산다는 거는 빈 방이 많으면 뭐 아무래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있는 적정한 공간이 어떤 거냐. 또 과거에 우리가 로얄층. 맨 위층 말씀하시죠. 예, 로얄층은 보통 중간층부터 3분의 2 정도의 층수를 로얄층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 그걸 로얄층으로 부르는 이유가, 난방이 좋아요. 이게 집에 같이, 맨 꼭대기층은 또 춥잖아요. 맞아요. 네. 난방이 잘 되고, 또 전망이 괜찮잖아요. 중간층부터. 그래서 로얄층이라고 불렀는데, 로얄층도 앞으로 변할 거예요. 이제 초고층 같은 경우, 50층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일 꼭대기층이 전망이 좋기 때문에 로얄층으로 또 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층간소음이 심하잖아요, 아파트가.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있는 집은 위층으로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1층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또. 1층은 애들이 마음대로 뛰어놀아도 층간소음이 들리지 않잖아요. 맞아요. 1층 또 마당에 나가서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고. 그래서 로얄층도 이렇게 변화하듯이 아파트의 평수도 현재 30평에서 더 줄어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 평형이라고 불리는 30평대. 이 아파트 시대가 끝날 것이다. 그런 말이 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인구로 갖고 얘기하는 거죠. 약간 가구 같아. 가구 수를 가구수 많이 주니까 네. 뭐 1인 가구, 2인 가구 중심이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걸 공급하고 같이 보셔야 돼. 예? 그러니까 일본에는 패밀리형 주택이라고 해서 4인용 주택을 잘 안 짓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1인 가구, 2인 가구 우리가 더 심하니까. 그런데 최근에 그러면은 집을 왜 사요? 절반은 투자 가치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소형 아파트 값이 그러면은 더 빠진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인구로 바라보면 1인 가구, 1, 2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소형 아파트 값이 올라야 되죠. 네.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그 공급을 같이 보셔야 된다. 자, 제가 그래서 그 질문을 받고 직접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최근 1년간에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니까 40제곱미터 미만을 소형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 전용 면적 기준입니다. 그러면 한 14평 정도 되려나? 여기에 4.9% 빠졌고요. 대형이 전용 면적 135제곱미터인데, 여기에 얼마 정도 올랐냐면은 1.7% 올랐어요. 그럼 30평형대? 30평형대는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은, 요거는 0.9% 빠졌다고요. 소형 요소도 많이 빠졌다고요. 왜 그래요? 그러네요. MZ세대들이 이제 구매력이 안 되니까 주로 뭐예요? 중저가 중심으로 갭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연끌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구 구조로 보지 말고 그 시장 자체의 특성을 보면은 뭐예요? 엄청나게 그 투기적 수요가 유입이 돼서 버블이 만들어졌다가 지금 꺼지고 있는 와중이라면은 지금은 오히려 대형보다 중소형이 더 많이 빠지는 와중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대형 불패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고. 실제로 통계를 보면 나오잖아요. 그럼 어떤 측면에서 그럼 그걸 볼 거냐? 공급 측면에서 보시면 돼. 중대형 아파트 공급 비중을 보면은 가장 많았을 때가 언제냐면은 이게 2012년이에요. 이때 하우스부 사태 터졌을 때. 전체 입주 물량의 27%나 됐어요. 2022년에 이게 뚝 떨어져서 5.4%까지 낮아졌고요. 작년은 6.8%, 올해는 한 7.3%예요. 그러니까 27%에서 지금 올해 많아봐야 7.3%밖에 안 된다고요. 대형을 안 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들이 도마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당연히 1, 2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무조건 소형만 이제 뜬다는 논리를 보면 최근에 통계를 보면 안 맞아. 그죠? 그런 측면도 좀 있고, 그리고 소득이 늘어나면 주거 면적이 좀 늘어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 2인 가구 분들은 대부분 아파트에 잘 안 사십니다. 우리나라에 보면은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결혼하시면 많이 살아요. 신혼부부가 72%가 아파트에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1, 2인 가구 분들은 주로 이제 아파트에서 사시기보다는 주로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쪽에 뭐 빌라나 뭐 다가구 이런 쪽으로 많이 거주를 하시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무조건이 있잖아요. 뭐 인구 하나 가지고 너무 모든 문제들을 다 재단해 버리면은 잘 안 맞아요. 그거는 잘못하면 인지 부조화에 빠질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전체적인 큰 트렌드를 보면 뭐예요? 당연히 소형이 뜨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공급에 대한 변수, 수요자들의 어떤 행동 패턴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안 맞잖아요, 지금 통계들이. 옛날에 대형 이런 몰락론이 언제부터 나왔던 거예요? 2012년 이때 나왔거든. 그때 다큐멘터리 보면은 대형 아파트 이제 끝장났다는 식으로 많이 나왔죠. 그때는 왜 끝장났냐면 인구 때문에 끝장난 게 아니고 공급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같이 보셔야 된다고요. 명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저는 앞으로 이제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20년을 본다면은 훨씬 더 주거 다운 사이징이 좀 필요한 것 같고 40평대 이런 것들은 아마 강남에서는 그나마 이제 조금은 수요가 있을 거로 보는데 지방이나 나머지 지역들은 조금 수요가 많지 않다고 봐야 되죠. 뭐 어차피 애 다 떠나고 뭐 부부끼리 있는데 뭘로 40평이 필요하겠어요. 그죠? 그거는 맞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주거 다운 사이징 이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되죠. 주거 다이어트를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먼 미래하고 가까운 미래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먼 미래와 지금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자꾸 헷갈리죠, 이게. 혼동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인구론 이런 걸 보면은 거의 아마 이런 혼동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하고 잘 안 맞아요. 인구 쇼크 언제부터 얘기했는데, 이거.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2000년 초반부터 얘기했잖아요. 그때부터 뭐 끝장났다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조금은, 제가 이 추세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닌데, 그래서 단기적인 파도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그 추세를 끌어 넣으면은 이게 경강부회가 될 수가 있어요.